만약에 3년 동안 투자했는데 배당금이 5천만 원이었다 했을 경우에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요, 배당 소득세 15.4% 적용되어서 770만 원의 세금이 원천 징수가 되었을 거고요. ISA 계좌는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금액은 475만 2천 원으로 약 3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처음 배당 투자를 시작하며 이 작고 소중한 몇천 원을 받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 떨림이 모여 어느덧 저에게 연간 6천만 원이라는 이 커다란 결실을 선물해 주었네요. 누군가는 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저만의 원칙을 지키며 이 쌓아왔던 시간들이 이 숫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고지에 오르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계좌를 관리해 왔는지 그 진중한 기록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은퇴를 하신 경우 더욱 배당 투자에 집중하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계좌 분산, 투자 등도 잘 체크하셔서 이 절세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5년도 배당의 만장은요, 인적 분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빠 계좌에서는 약 3,300만 원, 엄마 계좌에서는 2,400만 원, 자녀에게서는 약 440만 원의 배당을 받아서 총 6,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빠, 엄마, 자녀로 구분하는 것을 인적 분산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ISA 계좌가 2개가 확보가 되어서 연체대 4천만 원, 연금저축계좌가 총 3개가 확보가 되어서 연체대 5,4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면서 1년 최대 9,400만 원까지 이 절세 계좌로 납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절세 계좌 중에 하나는요, 중개형 ISA 계좌가 있습니다. 해당 계좌는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는요, 연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 역시 2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25년이 넘어가기 전에 계좌를 개설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는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세제 혜택이 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중도 인출 같은 경우에는요,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국내 ETF 또는 국내 상장 해외 ETF, 국내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또 국내 주식 등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불가능 상품은 해외 직투 종목입니다. 다음 절세 계좌는요, 연금저축 및 IRP 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개 합쳐서 총 1,800만 원까지이고요. 세액공제 한도도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요, 연금저축은 제한은 없지만 IRP는 안전자산 30% 투자가 필요한 계좌입니다. 중도 인출 같은 경우에 연금저축 계좌는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계좌입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인출 시 연금소득세는 약 3.3에서 5.5%의 자율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TF 배당 투자를 하면서 절세 계좌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 절세 계좌에서도 비과세이고요.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 소득세, 하지만 절세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에 매매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 배당 소득세, 절세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이 되고요. 분배금 같은 경우에 일반 계좌에서 배당 소득세, 절세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 또는 배당 소득세 적용이 됩니다.
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3년 동안 배당금을 500만 원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 일반 계좌에서는요. 15.4%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여서 과세 금액이 77만 원이 원천 징수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ISA 계좌의 경우에는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금액이 29만 7천 원으로 매우 낮은 금액으로 과세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3년 동안 투자했는데 배당금이 5천만 원이었다 했을 경우에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요. 배당소득세 15.4% 적용되어서 770만 원의 세금이 원천 징수가 되었을 거고요. ISA 계좌는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금액은 475만 2천 원으로 약 3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ISA 계좌는요, 원천 징수가 되지 않고 과세 이연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해당 세금으로 재투자까지도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ETF 배당 투자는요, 처음에 효과는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시간의 복리 투자를 하면서 누적 배당금은 빠르게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상품은요, 성장주, 그리고 배당주, 거기에 일부 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 등 이런 절세 계좌를 활용해야만 과세 이연의 효과라든지 이 분리과세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분산 투자를 활용합니다. 이것은 절세 계좌의 한도를 구조적으로 상향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배당 그리고 금까지 투자하는 3분법을 활용합니다. 네, 실제 투자를 하다 보면요. 강세장과 약세장, 상승장과 하락장을 계속해서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주요 지수의 경우에는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수많은 이슈하고 실적 그리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것보단 이 S&P 500은요. 하락했던 그런 해보다는 상승했던 해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하락장이 나타나면요. 곧 상승장이 나타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이 단순한 원리를 통해서 흔들리고 공포스러운 시장에서도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으면 우상향을 할 거라고 믿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장기적으로 실행시키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은 빠를 수는 있지만 금방 포기하게 되고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장우현을 응원드리는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